자, 주차장 정보 마스터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 그룹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PK를 찾을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룹 바이 절을 써서 카운트를 확인해 보면 되죠. 2건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게 바로 PK가 되는 겁니다. 그게 컬럼 하나든지 여러 개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레코드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컬럼 조합을 찾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향후 언제든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값은 PK가 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은 PK 값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거는 PK가 아닌 거죠. 또 널값, 빈값, 하나의 공백 혹은 연속된 공백 값들은 전부 다 단독 PK가 불가합니다. 단지 빈값이나 공백값은 PK 그룹의 일부가 될 수는 있죠. 자, 주차장 정보 CSV라는 로데이터를 담은 테이블에서 한번 PK를 몇 가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주차장 관리 번호가 PK처럼 보이죠. 얘를 갖고 카운트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여기서 셀렉트 생성을 한 다음에 앞쪽에다가 카운트라고 하나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 바이를 해주면 되겠죠. 주차장 관리 번호. 이러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1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해빙절에서 카운트가 1보다 큰 값이 몇 개인지를 세어보게 되면 좀 달라지죠. 똑같은 주차장 관리 번호가 2건 이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번호는 절대로 PK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주차장 관리 번호부터 주차장 유형까지를 가지고서 한번 PK를 잡아볼게요. 자, 주차장 관리 번호 뒤에다가 더 붙이는 거죠. 주차장명부터 주차장 구분까지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한 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역시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까지도 PK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봐야겠죠. 자, 프라이머리 키나 혹은 프라이머리 키 그룹에 들어가는 값들은 향후에 웬만하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값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주차장 관리 번호 같은 경우에는 바뀔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주차장명도 마찬가지고요. 소재지 도로명 주소, 집원 주소 이런 것들도 우편번호 주소책이기 때문에 바뀔 일이 없습니다. 뒤쪽에 있는 주차구역 수나 급지구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운영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시각이나 종료 시각은 당연히 바뀔 수 있고요. 자, 위도와 경도 값은 어떨까요? 이것들은 바뀌지 않는 값이긴 합니다. 하지만 PK나 PK그룹이 정해진 다음에는 얘네들이 거기에 대한 종속되는 값이기 때문에 PK로 잡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거는 데이터 기준일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 있는 제공기관 코드나 명은 우리가 버릴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데이터 기준일자까지 해서 여기서 제가 대략 골라낸 거는 4가지 컬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주차장 관리번호, 주차장명, 소재지 도로명 주소나 집원 주소, 그리고 데이터 기준일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략적인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다운로드 받은 기초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죠. 그 다음에 하이데스크를 통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임시 탭으로 만드는 거죠. 주차장 정보 언더바 CSV. 요거까지는 해봤죠, 우리가. 그 내용의 스크립트는 이랬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그룹 바이 절을 이용해가지고 전체의 중복 레코드를 제거하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주차장 정보 언더바 TMP1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를 보게 되면은 모든 컬럼들을 전부 다 기재를 해가지고 그룹 바이로 한번 셀렉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값을 TMP1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나오나 싶겠지만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런 것들을 로 데이터라고 하니까요. 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가지고 TMP1으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PK 후보가 될 만한 컬럼들을 선정을 해서 그것들을 갖고 있는 테이블 하나 만드는 겁니다. TMP2가 될 거예요, 여기서는요. 점점 처리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후보군에 올렸던 5가지 컬럼들을 갖고 셀렉트를 해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마지막에다가 컬럼 하나 더 추가해요. 로넘버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앞에 4개의 컬럼과 마지막 데이터 기준일자를 갖고 파티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오더 바이를 해서 로넘버라는 넘버링을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기준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 순번이 먹여지겠죠.
자, 세 번째 단계는 TMP3라는 임시 테이블을 만들 때 방금 전에 TMP2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로 넘버가 1인 경우만 추출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차장 관리 번호부터 소재지 주소까지 똑같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기술자가 서로 달라서 중복된 데이터가 한 건만 골라진 효과가 나오죠.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주차장 정보 TMP1으로부터 전체 컬럼을 가지고 테이블 하나 더 만듭니다. 그게 바로 TMP3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TMP3라는 테이블에 혹시나 중복 데이터가 더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값들을 다시 한번 그룹 바이를 통해 가지고 압축을 해주는 겁니다. 한 것만 남기는 거죠. 자, 마지막 단계는 방금 전에 만든 주차장 정보 테이블에 PK 그룹을 실제로 생성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카운트를 해가지고 PK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마스터 테이블을 다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최종 테이블의 형태까지 갔는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로드하는 이러한 작업을 일컬어서 ETL이라고 합니다. 혹은 ETT라고 하는데 요즘엔 ETL이라고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용어고요. 주로 사용자 접속량이 매우 적은 야간대에 자동화 작업을 통해서 배치성 작업으로 수행이 되곤 합니다. 중간중간에 TMP 테이블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어떤 단계별로 우리가 정한 로직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정리하면요. 일단 기초 데이터, 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첫 단계가. 그 다음에 임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CSV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에다가 업로드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전체 건수에서 중복된 레코드를 줄입니다. 이게 TMP1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 그룹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러한 컬럼 값들을 갖고 TMP2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TMP3를 만들 때 TMP1과 TMP2를 참조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데이터 중에서 한 건만 골라낼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줍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주차장 정보라는 테이블을 다시 한번 그룹 바이를 해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 준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만듭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갖다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는 데이터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단계별로 처리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을 엑셀 시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CSV였죠. 로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해당 시트를 보면요. 중복된 것들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자, 주차장 관리 번호부터 주차장명, 소재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끝쪽에 있는 데이터 기준일자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상입니다. 비록 뒤쪽에 있는 제공 기관명이 다르다고 해도 얘네는 나중에 상쇄할 거기 때문에 해당 처리에서 빠져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아래쪽에는 소재지 2라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주소가 서로 달라요. 따라서 데이터 기준일자까지 갈 것도 없이 얘네는 정상 데이터입니다. 3000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주소가 다 다르죠? 소재지 지번 주소가.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중앙로 구간 공용주차장은 좀 말이 달라지죠. 소재지 지번 주소 말고도 데이터 기준일자까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중복된 데이터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양지천변 주차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기준일자까지 다 똑같아요. 주소들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복 데이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로 데이터 파일에서 중복 데이터 제거가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중복된 건을 처리하고 나면 양지천변 주차장은 한 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제 또 목표가 달라지죠. 이번 시트는요. 이 늘봉공원 요 부분이 여기까지 똑같고 데이터 기준자가 다르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 한 건만 남기는 걸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최신 데이터 한 건만 남기는 게 목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거는 주차장 관리번호부터 지번 주소까지를 파티션 바이 해가지고 그 안에서 데이터 기준일자로 오더바이 한 거예요. 그 결과가 TMP2입니다. 오더바이를 해줬기 때문에 넘버링을 붙일 수가 있죠. 로 넘버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한 건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값이 바로 TMP2 시트가 됩니다. 자, 이때 로 넘버 1인 것만 가지고 만든 결과가 바로 TMP3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늘범 공원이라는 이 데이터는 한 건으로 또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요, 주차장 관리번호부터 집원 주소까지만 해도 이제는 유일한 값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또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컬럼들에 대해서 전체 카운트 값이 2건 이상인 거 걸러내기 위해서 그룹 바이를 한번 더해줍니다. 그 결과값이 바로 주차장 정보 마스터 테이블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고 나면요, 이 4개의 컬럼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작업이 마무리된 거죠. 마스터 테이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쿼리를 단계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정보 CSV에서 TMP1으로 오는 거 그룹 바이를 사용했죠. 이때 사용된 쿼리가 이거고요. 자, TMP2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컬럼을 갖고 데이터 기준자에 의해서 파티션 바이를 한 다음에 소팅한 거죠. 거기다 로 넘버를 만든 거죠. 그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에는 TMP2와 TMP1의 값들, 테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 데이터를 만듭니다. 물론 로 넘버가 1일 때요. 그게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마스터 정보 주차장 테이블을 만드는데 혹시나 중복된 건이 있을까 해서 한 번 더 그룹 바이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터문을 이용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합니다. 이 부분을 하이데스크에서 볼게요. 1단계 TMP1 만들 때 실행을 할게요. 정상 실행이 됐고요. 15,927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자, TMP2 실행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번호부터 데이터 기준자까지 전체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자, 결과는 15,927건 동일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 TMP1과 TMP2를 갖고 로 넘버가 1일 때를 가지고 전체 컬럼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총 15,416건으로 줄었네요. 자, 다시 한번 중복된 건들을 삭제해서 주차장 정보 마스터 테이블을 만듭니다. 총 15,416건 그대로네요. 자,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생성합니다. 예, 한 건 이상이 되는 게 없죠. 자, PK까지 실행이 되고 전체 건수를 카운팅했더니 최종적으로 15,416건으로 줄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테이블 주차장 정보 마스터 테이블입니다. 주차장 관리번호, 명, 도로명 주소들에 대해서 PK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기준자는 빠졌습니다. 한 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데이터를 봐도 정상적으로 데이터들이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주차장 유형과 요금 정보, 부재 시행 구분, 이러한 텍스트 값들을 코드 값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교환에다가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참조되는 테이블에 PK 만들고 주차장 정보 마스터에다가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주차장 유형, 부재 시행 구분, 요금 정보에 대해서 각각 작업을 실행해주면 됩니다. 자, HDSQL에서 전체를 실행한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차장 구분, 주차장 유형, 부재 시행 구분, 요금 정보 모두 다 코드 값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차장 정보 마스터 테이블을 만들고 프라이머리 키 그룹을 찾아봤습니다.